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3프로TV 경제뉴스 10분 정리 렛츠 기릿! 자, 그리고 오늘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그 다음에 벌써 내일이 그날이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모두 내일 따상따상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0.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갑자기 힘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만 보면은 오늘 장이 좀 별로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시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더 괜찮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등락 종목을 봐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을 찾자면 이건 것 같습니다. 매동을 보시면 개인이 열심히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5천억 이상씩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면 연기금이 이제 이틀 만에 매도를 딱 때렸는데 매도량이 좀 많죠? 이틀 동안 산 거보다 그냥 하루 매도한 게 더 많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다시 또 연기금은 빠져나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냥 눈치 보기라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가 코앞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이 좋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FOMC가 나오고 나서 실망 매물이라는 게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금 조정하는 게 저 기릿의 정말 짧은 생각으로는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연기금은 판다. 자, 그리고 특징주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떨어진 LG화학 오늘 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제는 조금 위에서 버텼죠, 삼성 SDI. 그런데 그 다음날인 오늘이 되자마자 뭐해 넌? 빨리 내려와! 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6%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 SDI가 살짝 버틴 건 그거였죠. 폭스바겐에서 잠깐만, 삼성 SDI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시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쭉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그냥 일단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보자. 일단 다음 주까지는 한번 있어보고 그때 한번 판단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키리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잖아. 그 영향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장은 불과 0.5% 정도 하락.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당연히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LG화학과 삼성 SDI는 거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라고 말을 하긴 어렵죠. 오히려 얘네 때문에 코스피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빅히트가 그 그래미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날이죠, 이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한 날이 있었는데, 하지만 단 3일만 지나니까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히트라는 종목이 조금 힘이 셉니다. 이걸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히트에 좋은 시각을 가지고 이 기업은 장기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공부하셔서 빠르게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HLB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일주일은 기다려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보면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면은 조금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은 탈출할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3%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재밌는 게 꽤나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담배꽁초 1kg당 1만원 수거 보상제 본격 시행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1kg당 1만원이면은 괜찮은 건가? 라는 고민도 하면서 솔직히 담배꽁초 그거 바람에도 날리는데 그거 1kg 언제 모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는 보기에도 안 좋고 결국엔 하수구를 타고 바다로 흘러가 수중 생태계까지 오염시키죠.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광북구청이 담배꽁초를 주워오는 구민에게 1kg당 1만원을 주는 보상금 지급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담배꽁초를 주워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1kg당 1만원, 1kg 넘으면은 1g당 1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2g입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1820원을 준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게 댓글이 너무 웃겼습니다. 지가 피고 모아서 들고 가면 되네 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것도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재떨이 함 털어서 가져다 줘야겠다. 금방 부자 될 생각이 신나는구만. 눈눈 안 나.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있죠. 뭐 버스 정류장 근처, 지하철 근처, 그 다음에 회사, 그런 곳에는 담배꽁초가 엄청 쌓여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워가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댓글을 보시면은 아니 개수로 하던가 1kg면은 얼마나 담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길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담배 한 갑의 무게는 20g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kg를 하려면은 담배 50갑, 이 종이를 빼야겠죠? 그렇다면 한 60에서 70갑 정도. 그러면 한 갑에 20개비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400공초 정도를 주어야 이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침에도 자기개발 놓칠 수 없죠. 미라클 모닝 2030에서 인기라는 소식인데요. 저 길이 또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6시나 5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 길이는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길이 또 이걸 시작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정보긴 하겠지만요. 자, 대학생 김동준 씨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드라마 같은 삶 아닙니까?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러면 층간소음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후 1시간은 미국 드라마로 영어 공부 잠깐 이거 좀 이상한데? 미국 드라마를 그냥 보는 거 아닌가? 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죠? 뭐 어쨌든 김씨는 아침에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확보되어서 좋다면서 하루에 2시간을 더 버는 느낌이라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찍 일어나려면 밤 10시가 되면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시간은 똑같죠. 자, 그리고 직장인 이재영 씨는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나고 계시면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해지던 참에 새벽 공부를 시작했다면서 4시간을 스스로 꾸려나간다는 생각이 뿌듯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이렇게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었죠. 욜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했습니다. 아니 저 단어를 누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골로 보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는 그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와중에 좋은 욜로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욜로를 본인들 소비의 핑계로 삼았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라클 모닝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자, 한솔돼지 배달의 민족의 친환경 종이 용기 테라바스를 공급한다라는 뉴스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 지금 가면 갈수록 친환경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움직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회 용기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다면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한솔재지 같은 기업은 충분히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 밑에 있긴 하지만 따로 상장을 안 하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쿠팡이 상장하면서 다른 주식들 특히 쿠팡 OTT에 영상을 공급한다고 오르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상장한다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을 공급하는 한솔재지 같은 기업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뇌피셜이기 때문에 갈수록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 친환경 종이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겠죠. 자, 한솔재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배민상해를 대상으로 밥이나 국 같은 음식을 담는 친환경 용기 테라바스를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등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배달 용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커지고 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나설 겁니다. 그런데 그때 테라바스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한솔재지 측의 설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한솔재지의 일봉을 보시면 그냥 바닥에 있고 거래량도 얼마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기업이 조금 베이스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벤트가 존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온라인 추총 연 삼성전자 김기남 신뢰받는 100년 기업 만들 것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아마도 지금 이 뉴스를 보시기 전에 저의 삼성전자 영상을 아마 보시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짧게 설명해드리자면은 200만 명이 넘는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기남 대표이사가 자율적인 준법 문화로 신뢰받는 기업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김 부회장은 DS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사업에서 차별화된 고용량 제품 등의 판매 확대로 반도체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EUV 공정의 양산 확대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다졌다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을 때 이게 잘 이해 안 가신다. 그러면은 오늘 낮에 올려드렸던 삼성전자 영상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영상이 끝난 다음 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CE 부분은 새로운 QLED TV, 비스포크 과전 등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리더십을 굳건히 했고 IM 부분은 첨단 기술을 탑재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혁신적인 폴더블 폰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2020년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사 평가 기준 623억 불로 글로벌 5위를 달성했다라고 덧붙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시큐리티 등 이 부분에 미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여기서 정말 많은 단어가 보이는데 이게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시큐리티, 사물인터넷, 이 부분은 갈수록 크게 성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클라우드, 인공지능, 5G도 마찬가지지만요. 언젠가는 저기릿이 시간을 내서 IoT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하림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하림이란 기업이 이제 닭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진출하는데 그 새로운 곳이 바로 즉석밥, 그 다음에 라면 이런 것들에 진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뉴스 제목을 보자면 즉석밥 시장 도전 하림, 네거티브 마케팅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 특징 부각 위에 첨가물을 넣지 않은 제품이라는 걸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즉석밥 많이 드세요? 이 기사를 보니까 즉석밥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대요.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찝찝하고 즉석밥에서 냄새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도 즉석밥에서 뭐 냄새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질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하지만 이번 논란이 다른 식으로 확대해서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즉석밥은 사 먹지 말아야지 라는 인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소비자 불신이 커지면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는 카테고리 내 1위 제품의 영향력이 클 경우 후속 제품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가 있지만, 경쟁사 제품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경쟁사 제품 출시가 시장 규모를 키우는 역할이 아닌 시장을 축소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즉석밥 시장에서 하림이 먹을 시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치킨을 팔던 기업이라서 그런지 치킨 게임의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경쟁사를 겨냥한 게 아니며 집밥에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처럼 그 방식 그대로 구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FOMC 앞두고 혼조, 폭스바겐 발표에 테슬라 4.39% 하락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제 폭스바겐이 발표하면서 뭐를 발표했다고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1등을 우리가 해버리겠어 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1등인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처럼 테슬라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은 폭스바겐 불매 운동을 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농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폭스바겐이 여러 기업을 죽이고 있고, 그 반면 폭스바겐 주식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으로 매출 지속성 확보 목표가 10만원이 나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때 공부했을 때 거의 5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가 10만원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KTB 투자증권은 17일 쿠키런 신작으로 매출 지속성을 확보한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제시하고 적극 매수를 추천했다. 쿠키런 킹덤의 1일 활성 이용자가 DAU라고 하는데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월 5일과 3월 6일의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이후 전일 대비 트래픽 증가가 가시적으로 확인된 점이 인상적이라며, 특히 과거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가 2016년 4분기 출시된 이후 매출 우상향 트렌드가 보인 점은 쿠키런 지식재산권 IP 파워가 크다는 점을 반증해 쿠키런 킹덤의 매출 지속성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쿠키런 오븐 스매시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차트를 보면 진짜 쭉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대비해서 벌써 한 5배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어쨌든 데브 시스터즈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카오 비트코인 열풍 최대 수혜주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걸 보고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카카오랑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래세대우가 17일 카카오에 대해서 비트코인 열풍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9만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카카오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6%,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업비트는 2017년 4분기 이상의 트래픽과 거래 대금 규모를 기록 중인데,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23%가량을 간접적으로 보유 중이라며, 올해 지분법 이익만 1,000억원 이상 기여할 전망이며,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후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흐름 어떤가라고 봤더니 한번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가 있었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국과 중국, 미국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빠를 것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김일구 연구위원은 17일 팬데믹 시기에 풀어놓은 유동성이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는 모두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부동산 대출이 장기금리에 연동돼 장기금리 상승이 자연스럽게 버블이 막을 것이지만,
부동산 대출이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는 한국과 중국은 단기금리를 올리는 길밖에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유동성이 많아져 자산버블 우려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직접 긴축 정책을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준은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연준보다 5년 이상 앞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이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끔찍한 일이죠. 중국산 알몸 절임 배추 논란에 칼 빼든 시각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다 배추고 그 다음 이건 포크레인입니다.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배추, 그 다음에 그 배추가 수출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즐겨 찾는 식당에서도 이런 김치가 나왔다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보통 제공하는 김치는 거의 다 중국산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게 뭐 일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라도 존재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산 절임 배추에 대해서 현지 생산 단계로부터 통관과 유통 관계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 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각처 관계자는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기린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키릿형, 요즘 중국산 김치 공정이 엉망이라는데 한국산 김치 대장주 대상 들어갈 만할까? 라는 시각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잠깐만, 이게 일본산 불매운동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김치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철인 왕후 빈센조 인기의 1분기 호실적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데다가 판매 실적까지 좋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만원을 각각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만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방영한 드라마 철인 왕후가 최고 시청률 17%를 기록하며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에 이어 역대 4위를 달성한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작품인 드라마 빈센조도 지금 송중기 씨가 열연을 하고 있죠. 6회차에 시청률 11%를 달성하며 좋은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그리고 넷플릭스 동시방영에서도 반응이 좋은 작품이어서 동시방영 판권만으로도 작품 마진 30% 이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3편의 중국 OTT향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하며 1편은 올해 2분기에 반영될 전망이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또 여신강림과 빈센조 등 최근 작품들의 중국 PPL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 개방 시 이들 작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잠깐만, 중국 PPL이 들어오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걸 봐줄 거고 이거는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산 비빔밥 먹은 송중기, 서경덕 교수가 이 시국에 안타까워 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 드라마를 보시면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큰 신라면 큰 사발 같은 거, 그런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중국산 PPL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문제죠. 자, 내용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맞습니다. 비빔밥이죠, 비빔밥. 그런데 왜 우리나라 비빔밥을 중국 기업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우리 거니까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중국에 팔리고 그 다음에 해외로 뻗어나간다면 사람들이 보고 나 저 음식 봤는데 저거 비빔밥인데 여기 중국어가 적혀있으니까 이거 중국 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 즈하이거가 만든 중국 내수형 비빔밥으로 한국에선 접할 수 없는 제품이다. 특히 해당 비빔밥이 청정원이랑 협업했다라고 하는데 청정원 측이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래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누리꾼은 한복은 물론 김치, 갓, 판소리 등 한국 전통 문화를 자국 문화를 우기는 막무가내식 동북공정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 건 다 우리 거야 라고 했는데 황사는 또 지네 나라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중국 PPL이 들어오는 거는 그 기업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PPL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조금은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 꼭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날 금요일날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조금 더 들고 간다는 생각은 저는 좀 비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